C'est rien en vrai, mais ça me choque parce qu'ils sont trop intelligents. Je sais pas si on va voir là. Regardez. 부산 광안리 해변 한복판 카메라를 들고 서 있던 프랑스 여성은 그 순간 두 눈을 의심하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요.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바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던 걸까요? 이야기는 며칠 전 부산 여행 6일차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에서 온 두 친구 사라와 그녀의 동행은 유럽식 배낭여행 특유의 계획 없는 일정으로 부산 곳곳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이날 목적지는 바다를 품은 절 해동용 공사. 버스에서 내려 안내판 하나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홍등길을 따라 걸으며 이들은 연신 감탄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예쁜 등이 길을 따라 쭉 이어져 있어요 라며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하는데요. 절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이왕 온 김에 소원 하나 빌어보기로 합니다. 10,000원을 내고 작은 종이 등에 이름을 적어 걸어두고 바로 옆에 놓인 돼지 석상을 쓰다듬으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까지 빌어보는데요. 돼지를 만지면 부자가 된대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라며 장난스레 웃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여행의 여유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절 안쪽에는 바위 모양이 마치 용의 몸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용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필 이날 공사로 막혀 있어 두 사람은 용의 머리도 꼬리도 보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아쉬움은 잠시, 여행은 계속됩니다. 이동을 위해 탑승한 작은 시내버스 안에서 사라와 친구는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크게 다투듯 대화를 나누던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뜻밖에도 매섭게 손짓하며 이를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다가와 저희에게 아름답다며 손으로 하트를 그려 보인 것이죠. 결국 할아버지가 다시 오셔서 제게 예쁘다고 말해주며 자리를 양보하려 했던 게 마음을 울렸다고 하셨어요 라며 사라는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거절했던 할아버지가 나중에 다시 다가와 서툰 손짓으로 마음을 표현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사라는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마음속엔 정이 있는 것 같아요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Oui, et après, au final, 프랑스에서는 낯선 노인이 이렇게 뒤늦게 다시 찾아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하는데요. 무뚝뚝함 뒤에 숨은 이런 다정함이야말로 한국인 특유의 정서인 셈이죠. 같은 절에서 두 사람은 카자흐스탄과 네덜란드에서 온 유학생들과도 마주치는데요. 짧은 대화 끝에 서로의 나이를 물었다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et elles viennent de nous dire, genre elles étaient choquées, elles nous ont demandé notre âge. Et elles étaient choquées parce qu'elles ont dit elles pensaient, elles étaient sûres qu'on avait 22 ans et elles étaient vraiment choquées, elles nous en ont parlé pendant tout le truc. Elles étaient en mode c'est pas possible, vous êtes là. Parce qu'elles pensaient qu'on était des étudiantes aussi. Et comme quoi, la skincare coréenne, les gars, la vitamine C. 한국 스킨케어의 명성은 이제 한국을 찾은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사실이 된 모양입니다. 유럽 마트에서는 몇만 원씩 하는 세럼이 한국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그것도 훨씬 좋은 효과로 판매되고 있으니 놀랄만도 하죠. 다음 목적지는 스카이라인 루지와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엑스 더 스카이. 이곳으로 향하던 두 사람은 시간을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마지막 탑승 시간이 코앞이었던 것이죠. 택시에서 내려 언덕길을 그대로 5분 만에 뛰어 올라간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겨우 매표소에 도착하는데요. 택시비가 그냥 날아갈 뻔했어요. 5분 만에 뛰어서 올라왔어요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겨우 시간을 맞춰 탑승한 루지. 헬멧을 쓰고 트랙 위에 오른 두 사람은 처음 타보는 이 놀이기구에 잔뜩 긴장한 기색을 보이는데요. 막상 트랙을 다 내려온 뒤에는 서로를 부여잡고 진짜 최고였어요. 이거 최소 3번은 더 타야 해요 라며 곧바로 다시 줄을 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C'était génial, Génial, je vous le conseille. là c'est le premier tour, on va faire, on en a 3. Il y en a 3, minimum 3. Donc là on y retourne de suite direct. 별다른 안전요원 설명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이 놀이기구 시스템에 두 사람은 한국의 여가시설이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몸소 체감하게 됩니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이동한 두 사람은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지는 경험을 합니다. 헬멧에 붙은 QR코드를 스캐너에 대는 순간 방금 찍힌 자신들의 사진이 자동으로 화면에 떠오르는 시스템을 발견한 것이죠. 이거 방금 찍힌 사진이 벌써 다 스캔돼서 나와요 라며 신기해하는 두 사람. 사람이 일일이 사진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얼굴을 인식해 정리해주는 이 작은 기술 하나에도 두 사람은 한국이 얼마나 자동화와 편의에 진지하게 투자하는 나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케이블카에 오른 두 사람은 부산 앞바다를 내려다보며 그제야 안도의 웃음을 짓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뛴 두 사람에게 저녁은 역시 든든하게 광안리 해변 근처 고깃집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국식 숯불구이를 맛보는데요. 정말 훌륭해요. 이렇게 맛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라며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합니다. C'est vraiment excellent. Mais c'est trop bon. Bon, Sam connaît la technique. Je sais pas s'il est pas tranquille. Allez, c'est dans le vlog. On veut une belle bouchée, hein. Ah quoi que là, j'ai bien réussi à le plier. Attention. Parfait.
노릇하게 익어가는 소고기와 콩나물 그리고 상다리를 가득 채운 각종 반찬들 앞에서 두 사람은 감탄을 이어갑니다. 프랑스식 바비큐라면 고기 한두 종류의 소스 하나가 전부인데 한국에서는 반찬만 6가지가 기본으로 깔린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놀라움이었던 것이죠.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교통카드를 충전하려다가 예상치 못한 소동을 겪습니다. 사라가 카드를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새 카드를 다시 구매했는데 하필 그 직후 가방 속 비밀 주머니에서 잃어버렸던 원래 카드가 툭 튀어나온 것이죠. J'avais perdu une Timoni. Du coup, j'en ai racheté une autre et évidemment, je l'ai retrouvée la précédente. Donc ça a fait beaucoup rire Sarah. Oui. Parce qu'elle m'a fait Sarah Mais c'est ma Timonie la première. 별것 아닌 해프닝이었지만 이렇게 작은 실수 하나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두 사람의 여유로운 여행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알록달록한 지붕이 산비탈을 가득 채운 감천문화마을. 위쪽 골목은 이미 관광객들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은 과감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다들 위쪽에만 몰려 있어서 그런지 내려오니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예쁜 곳을 그냥 지나치다니라며 아쉬워하는 두 사람. 작은 프랑스 소설의 주인공인 어린 왕자 조형물이 이 마을의 상징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두 사람에게는 신기한 발견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 문학 캐릭터가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이토록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오히려 한국인들의 문화적 개방성에 놀라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몰려 사진을 찍는 줄에서 벗어나 조용한 아래쪽 골목을 여유롭게 거닐며 사라는 이곳이야말로 관광지를 벗어난 진짜 한국의 모습이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다시 찾은 광안리 해변에서 두 사람은 이날 여행 중 가장 크게 감탄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바로 백사장 곳곳에 설치된 발 모래 제거 기계였습니다. 별거 아닌데 저는 충격받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떤 브이로그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라며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수건으로 발을 대충 털어내는 방식이 전부였던 두 사람에게 압축, 공기로 순식간에 모래를 털어내는 이 작은 장치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카메라를 그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한국이 얼마나 사소한 불평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나라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 완전 마이애미 같아요 라며 눈부신 해변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표정에서도 만족감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미국의 유명 해변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이들의 평가처럼 광안리는 이제 외국인들의 여행 버킷리스트에서도 빠지지 않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정리한 두 사람은 다음날 아침 짐을 챙겨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오릅니다. 부산에서 이들이 마주한 건 유명한 관광지 몇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리 양보를 거절했던 할아버지의 뒤늦은 손짓, 아무도 없는 골목의 조용한 풍경, 그리고 발밑에 작은 기계 하나까지 거창한 감동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두 사람의 여행 브이로그에는 어느새 한국이 좋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그저 해변에 놓인 기계 하나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여행 중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번 영상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